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바로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K-팝 데몬 헌터스 이야기인데요. 공개되자마자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찍으면서 정말 대단한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심지어 공개된 이 영화의 OST도 빌보드 랭킹 상위에 전부 랭크되어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특히 이 작품이 더욱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K-팝 아이돌을 소재로 한 최초의 해외 제작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이에요. 루미, 미라, 조이라는 K-팝 아이돌들이 무대에서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만 뒤에서는 악령들과 싸우는 데몬 헌터로 활동한다는 설정이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실제로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에도 귀신이나 요괴를 퇴치하던 데몬 헌터스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K-팝 데몬 헌터스의 흥미진진한 세계관에서 영감을 받아서 실제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진짜 데몬 헌터, 바로 무당과 도사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아이돌들이 비밀리에 악령과 싸우듯이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귀신과 악령을 상대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바로 무당과 도사들이죠. 조선시대 무당들은 단순히 전만 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신령과 소통하고 악령을 쫓아내고 죽은 자의 원혼을 달래는 진짜 영적 전문가들이었거든요. 특히 강신무라고 불리는 무당들은 신이 몸에 내려와서 직접 말하고 행동한다고 여겨졌어요.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주인공들이 특별한 능력으로 변신하는 것처럼 강신무들도 구슬할 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했다고 해요. 그리고 신비한 힘을 가진 도사들. 이들은 도교의 수행을 통해 초자연적 능력을 얻은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유명한 도사로는 역사 속에서 실존했다는 전우칠한 도사로 실제 역사 문헌에도 등장하기도 해요. 부적을 그리고 주문을 외우고 검술까지 익혀서 악령들과 직접 대결했다고 전해져요. 정말 애니메이션 못지않게 액션 영화 같지 않나요?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에도 도사들이 궁중에서 테마 의식을 행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왕실에서도 인정한 진짜 전문가들이었던 거죠. 무당의 테마 의식. 이제 본격적으로 무당들의 테마 의식, 즉 굿에 대해 알아볼게요.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아이돌들이 음악과 춤으로 악령을 물리치는 것처럼 무당들도 음악과 춤이 핵심이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죽은 사람의 원혼이나 악령을 저승으로 보내는 의식이거든요. 무당이 장구와 꽹과리, 징 등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격렬한 춤을 추는데 이때 무당의 몸에는 여러 신령들이 번갈아 내려온다고 해요. 특히 칼춤이라는 게 있는데 무당이 날카로운 칼을 들고 춤을 추면서 악령을 위협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K-팝 데몬 헌터스의 액션 시퀀스가 떠오르지 않나요? 구슬할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어요. 돼지머리, 과일, 술 등을 바치면서 신령들의 도움을 청했죠. 그리고 무당이 신이 내린 상태에서 하는 말을 공수라고 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평소와 다른 목소리와 말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너 명찰 잃어버렸잖아. 기억하지, 연진아? 그리고 이 목소리를 통해 미래를 예언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곤 했어요. 도사의 테마 의식. 도사들의 접근 방식은 무당들과 좀 달랐어요. 더 체계적이고 학문적이었거든요. 귀신이나 요괴를 물리치기 위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부적이었어요. 한자로 복잡한 주문을 써서 악령을 봉인하거나 쫓아내는 용도였으며 특히 천레부라는 부적은 천둥의 힘을 담고 있어서 가장 강력한 악령도 물리칠 수 있다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도검이라는 특별한 검도 사용했는데 이 검은 단순히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힘이 담긴 신성한 도구였어요. 도사들은 이 검으로 복잡한 검법을 구사하면서 귀신 악령들과 대결했다고 해요. 도사들의 테마 의식 중 귀신에 홀린 사람의 혼을 다시 불러오는 의식이 있는데 특별한 제단을 만들고 향을 피우고 복잡한 주문을 외우면서 악령과 협상하거나 싸우는 거예요. 또한 뇌법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건 천둥과 번개의 힘을 빌려서 악령을 물리치는 고급 기술이었어요. 도사가 특별한 손동작과 함께 주문을 외우면 하늘에서 천벌이 내려온다고 믿어졌거든요. 재미있는 건 도사들도 레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등급의 명칭은 정확히 모르지만 초급 도사는 간단한 부적만 그릴 수 있었고 고급 도사들은 용이나 봉황 같은 신술을 부릴 수 있다고 여겨졌어요. 한국 역사 속 실제 테마 스토리. 이제 실제로 기록에 남아있는 흥미진진한 테마 사례들을 이야기해드릴게요. 먼저 세종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궁중의 원인 모를 괴이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궁녀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유명한 도사를 불러왔는데 이 도사가 궁궐 곳곳에 부적을 붙이고 큰 죄를 올렸다고 해요. 그 후로 괴이한 일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조선 전기 도교 관련 제사를 주관하던 소격서라는 관청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태조 이성계가 개국 후 한양 천도 당시에 궁궐을 공사하던 중 이상한 소리와 그림자, 돌림병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청도산 출신의 무산도사를 불러 부적과 도검을 사용하여 음기를 몰아냈다는 기록도 남아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전해져 내려와요. 물론 미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절실하고 진짜 현실이었거든요. 오늘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조선시대의 진짜 테마 이야기를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신기한 건 애니메이션 속 판타지와 우리 조상들이 실제로 믿고 실천했던 것들이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점이에요. 음악과 춤으로 악령을 물리치고 특별한 무기와 주문을 사용하고 팀워크로 강력한 적과 맞서는 모습들이 말이죠.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K-팝과 판타지를 결합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깊은 영적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거든요. 미신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전통들이 결국 현대의 창작물에도 영향을 주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콘텐츠로 탄생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전통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멋진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K-팝 데몬 헌터스는 그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흥미로운 우리나라 전통 이야기들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